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키워드부터 보면 9일 연속해서 퐁당퐁당 방향성 없이 등락만 반복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시장이 또 오늘 밀렸으니까 밀린 이유 생각해 보면 고용 시장이 진정되긴 했지만 이거 경기 둔화되는 신호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양도세 상향이 결국에는 양도세 조건 상향이 좀 무산되나 보다, 이런 어떤 우려에 이제 또 일부 매물이 또 더해진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업종이 다 올라가기가 좀 어렵고, 업종 내에서 또 테마 내에서도 오르는 종목, 빠지는 종목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차별화 장세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이제 돈이 별로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시장을 보면 보시다시피 오르고 내리고 퐁당퐁당, 제가 이제 그런 표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제 올라간 이유 다 아시죠? 그렇듯이 오늘도 내려간 이유 다 아시죠? 그냥 시장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정이 좀 부담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8일에 미국 고용지표 나오고 12일에 CPI 나오고 14일에 FMC 열리고 걸을 타선이 없는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굵직한 일정 앞두고 방향을 잡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미국에서 이제 고용지표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덜 높은 숫자가 나올수록, 높지 않은 숫자가 나올수록 고용이 식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ADP 측에서도 내년도에 고용과 임금 증가는 좀 온건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걱정이 있냐면, ADP 고용은 긴축 효과 때문에 낮게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내려갈 때 지금 당장은 투자자들이 환영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니까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런데 매파 정책을 유지한다면, 금리 안 내려버리면 그냥 침체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걸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준이 금리 내린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좀 갇혀있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제유가가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7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날 때도 제가 뭐 그런 표현 들었었는데 유가 100달러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보면 100달러는커녕 70달러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거 자체도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 신호야, 경기가 약하니까 그런 거지라는 어떤 이제 걱정을 좀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건 반가우니까 안 빠지는 재료가 되는데,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또 못 올라가는 그런 재료로 또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좀 고점론, 애플이 오늘 이제 빠졌는데, 이제 애플 3조 달러 고점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조 달러 전후가 되면 애플의 주가는 상승을 마무리하고 빠지는 경향성이 있었다고 과거부터. 그래서 이번에 또 3조 달러 전일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애플의 주가가 고점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면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번에 안착하는지,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도 오늘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중요한 어떤 51선으로 내려왔는데, 대장주들이 이제 자꾸 뭔가 좀 불안함을 자꾸 주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51선에서 튕겨 올라가는지, 또 이제 애플은 3조 달러에 안착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좀 보고 싶다, 이런 어떤 신중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발언들은 그냥 되게 신중해요. 예, 뭐 지금 제가 보면 10개 정도 분석가들 나오면 그중에 6, 7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거든요. 뭐 울프 리서치에서 내년도 증시 빠질 거야, 이제 긴축이 경제 타격을 주기 시작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있고, 그런데 이제 시티는 아니다, 연말에 비중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 유지한다, 연착륙 가능성 높은데 비중 축소는 왜 해, 뭐 이런 주장이고, 도이치는 한술 더 터서 내년도에 5,500까지도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분석가들이 되게 다양하게 의견들을 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엇갈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신중함이 많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결정적인 어떤 그 방향을 잡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대목이 좀 있죠.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뉴스를 보면 오늘 낙폭이 그래도 크지 않았던 건, 중국의 수출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전망치가 마이너스 1.1이었는데 0.5가 나왔거든요. 근데 수입은 0.6%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유가 빠지고 곡물 가격 빠져서 그렇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의 수출이 계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플러스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본데라고 봐서 장중한테 이제 플러스까지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ETF 상장 승인 기대도 있고 금리 인하 전망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라든가 또 이거 STO 관련주들도 여기에 좀 연계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분위기 몰이하는데.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너무 세게 되면 코스닥에는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주 쪽에 수급이 나가는 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인데, 비트코인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을 뽑아가는 일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도 좀 향후에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잠시 하나 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옐런이 시장의 어떤 예상,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연준이 정책 결정할 때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자들이 막 금리 내릴 거야,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지표를 객관적이고 제대로 해석을 했다라면 연준도 그거를 고려하긴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했죠. 그래서 내년도 정말 금리가 어떤 형태가 시기의 차이일 뿐 내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이제 오늘 또 빠져서 이번 주 계속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빠지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가가, 제가 이 부분만 보여드려서 빠진 거지 연초부터 생각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이제 어떤 투자자들, 뭐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도 좀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이 어떤 재료적인 요인을 좀 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말 바꾸면 그 매도 물량이 좀 완화가 되면 이제 주가가 조금은 더 진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최근에 이제 STO 관련해서 어떤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걸 잘 보면 제가 이걸 주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올라간 게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증시 자체가 이게 이제 출발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뭐 2천억 원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를 움직일 정도의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예, 뭐 좀 몇십 조 되는 종목, 몇 조 되는 종목을 연속적으로 올릴 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그만큼 이제 눈치 보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5천억 원 안쪽에 있는 종목군들 쪽만 움직일 정도라면 좀 큰 손 쪽 장세라기보다는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런 종목의 어떤 수익률 게임만 벌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시황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한미반도체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됐던 자리가 다 61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3일 연속해서 이번 주 화수목 61선에서 이제 튕기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점이 된다라면 또 이 종목군들도 제가 보기에는 양도세 이슈에 좀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여기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관련된 종목군들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이제 버텨내는지 이것도 한번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근데 규모는 별로 미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안 팔았다가 정확한 것 같은데, 근데 종목은 삼성전자를 거의 1,100억을 샀어요. 예, 그리고 삼성SD, 한국전력 오늘 기관도 샀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뭐 요거 그대로 최근에 이제 매매하던 종목군들은 그대로 이제 매수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오늘 한미해약품, 한국전력, 유한양행, 그러니까 제약주들, 종근당도 밑에 있죠.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있죠. 그래서 제약주 쪽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인데, 뭐 규모가 워낙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종목 수로만 놓고 보면 제약주 쪽에 이제 공을 들였고, 금융 투자가 이제 매도 쪽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들은 매도 쪽에서 보면 단기에 한바탕씩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뭐 카페24, 위메이드, YG엔터, 뭐 이런 류의 기업들이 다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특이성, 업종별로 뭐 특별하게 고르게 담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업종에 조금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2차 전지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포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부류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오늘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일부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어보면 지금 경기 침체론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좀 재미없고, 그 다음에 금리 내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금리를 여기서 안 내려버리면 물가 지표 진정되고, 다음에 고용지표 식은 거는
말 바꾸면은 경기가 둔해진 거잖아요. 근데 경기 둔해진 상태에서 금리 내려서 경기 침체로는 안 갈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준이 금리 안 내리면 정말 침체 오겠구나 이런 기대가. 그러면 지금 지수 위치는 이런 부담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체론이 최근에 이제 제기는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금리 인하할 정도로 데이터들이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고용지표, 다음 주에 CPI가 아마 나오게 되면서 이런 우려가 좀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요건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과 물가지표가 계속 하향세는 어쨌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막연하게 그냥 허공에 그냥 근거 없는 이제 기대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시장은 좀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락 구간인데 지금은 요 구간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11월 주포였던 외국인들의 태도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니에요. 지금 약간 매수거든요. 근데 매수 주체라고 하기에는 규모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도로 바뀌게 되면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박스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 안 팔고 있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꼬이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인데 이건 뭐 사실 하락한 종목들이 많아서 또 업종이 다 올라간 것도 아니라서 특징률은 좀 표현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거는 이건 뭐냐면 이제 포지션, 일종의 어떤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서 이제 정점이 나올까?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가 5만 달러예요. 5만 달러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만 9천 달러 이런 데도 또 몰려 있는데 그건 이미 통과가 됐고 근데 5만 달러에서가 가장 치열해서 저 구간이 이제 청산이 될 물량 물론 이제 거기서 또 새롭게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5만 달러 부근이 가장 치열한 어떤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 갔을 때 비트코인이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요것만 놓고 보면 이 데이터상만 그렇다라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관련해서 어떤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이제 이게 5만 달러 부근에서 어떤 정점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5만에서 또 더 위로 올라가서 6만으로도 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수급 동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추세 올라가면서 좀 무거워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이 5만 그 이상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지 코스닥 시황상 되게 중요한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